1교시는 자, 수업 나가고 2교시에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서는 시험 볼게요. 이번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저번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 그냥 둬. 자, 90페이지의 온도와 열을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온도라는 게 무엇이냐? 물체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 이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낮은 온도 말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온도, 따뜻한 온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 자, 표현하는 단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는요, 과학자 셀시우스가 정의한 내용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물이 0도씨에 얼고 100도씨에 끓는다. 자, 근데 어느 점, 끓는 점 할 때 꼭 중요하게 표시해야 되는 게 있지? 시우야, 뭐지? 끓는 점이 100도씨다 할 때 꼭 표시해둬야 되는 게 있는데? 앞에 끓는 점이 100도 때 끓는 점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온도? 기온? 기압? 그렇죠. 자, 1기압일 때 물이 0도씨에 얼고 자, 100도씨에 끓는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물이라는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0, 그 다음에 끓는 온도 100 해서 0하고 100 요 단위 사이를 100으로 구분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하는데요. 셀시우스 요 이름에 C로 시작해서 단위를 이렇게 해서 섭씨 몇 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섭씨 몇 도를 쓰는데 외국 가면 뭐 써? 화씨. 자, 화씨 온도도 자, 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요.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이 어느 온도를 32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32가 스타트면 자, 요 끓는 점은 몇 도씨로 하냐면 212 요거를 끓는 점으로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럼 이 사이는 0하고 100은 당연히 100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데 32하고 212하고는 요 사이 숫자가 몇이 들어가 있어? 빼보면 되지. 180. 요거를 180으로 좀 더 세분화한 것을 화씨라고 합니다. 자, 화씨는 과학자 파렌하이트에서 F로 시작해서 단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화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섭씨 쓰고 외국 나가면 화씨 쓰는데 얘네가 서로 단위가 다르지?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일단은 시작점이 0이 아니라 32라기 때문에 우리가 섭씨를 화씨로 환산하는 방법은 화씨 몇 도 표현할 때는 일단은 32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전체 요 사이 구간을 100으로 잡았고 얘는 사이 구간을 180으로 잡았어.
이거를 이렇게 최소한의 숫자로 약분하면 5하고 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를 곱하고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화씨 온도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섭씨 쓰고 외국에서는 화씨 쓰고, 그리고 요 두 개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국제 온도가 있어요.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 자, 무엇을 기준으로 잡냐면 0도시 100 요게 아니라 입자들이 운동할 때 입자의 운동이 가장 둔한 상태, 입자 운동이 정지된 상태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온도가 뭐냐면 273이라고 적고 K라는 단위를 쓰고 읽을 때는 켈빈 이렇게 읽습니다. 해서 절대 온도 273을 기준으로 잡는 거. 해서 우리가 섭씨 절대 온도 어떻게 이것도 환산하냐면 273이라는 숫자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그냥 273만 더하면 절대 온도 몇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0도씨는 그러면 0 켈빈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273 0이 나오네요. 0 켈빈, 켈빈 요 숫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예 맞아요. 273 켈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런 단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산하고 환산하고 이런 거는 공식 필요 없고요. 개념 정도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도의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거를 측정하는 거를 우리는 온도계라고 하죠. 자, 온도계의 종류는 알코올 온도계도 있고 수은 온도계도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화산 온도계 이렇게 있죠. 화상 온도계. 그리고 저항 온도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온 온도계는 병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비접촉식 이런 것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난 건데요. 온도에 따라 물체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물체가 온도가 낮은 걸 저온의 물체라고 하고 온도가 높은 것을 고온의 물체라고 했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전 둘 다 고체 같은 물질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이 있어. 이 배열 정도 보니까 얘는 고체 정도의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체도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앞에서 배우셨어요. 물체 입자 운동에 대해서 증발, 확산, 브라운 운동 하나 해서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고체도 제자리 진동, 운동하고 액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진동, 회전, 운동하고 기체도 진동, 회전, 그리고 늘어났다가 압축하는 이런 병진 운동도 함께 한다. 그것까지 배웠는데 일단 고체는 제자리 진동을 운동합니다. 근데 저온의 물체가 이 정도 운동 상태를 나타냈으면 고온이 되면 얘네가 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돼요. 요거보다 열이 더 높아져서 더 활발하게 되면 이 물체가 상태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 변화하기 직전에 고온과 저온의 물질의 상태가 둘 다 고체라고 하면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해서 우리 실험상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부피가 늘어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액체나 기체는 특히 부피가 많이 늘어나는데 고체도 고온의 물체가 부피가 더 늘어나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여름철 전선 있지.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전기줄.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얘가 이렇게 늘어진 건 여름철,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건 겨울. 알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철로 틈새가 중간중간에 살짝 띄워놓잖아. 그치? 늘어나면 얘네가 하나로 연결시켜 놨을 때 얘가 여름에 뜨거운 열 때문에 얘네가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 기차가 탈선해버리기 때문에 틈을 살짝 벌려서 얘네가 늘어나도 탈선하지 않게 휘지 않게끔 조절한 게 틈새 만들어내는 장치잖아. 그래서 고체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열이 많게 되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얘네가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면 옆에 있는 애들을 툭툭 치기 시작해. 그러면 상태가 변하기 직전까지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되는 열 팽창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거나 좀 더 활발하다는 건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는 이유는 얘가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이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야.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야.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거든. 자, 과학에서 열 에너지가 갖고 있는 능력은 온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요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우리 열 에너지 능력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줄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단위로 새롭게 사용하게 돼요. 뭐 도치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물질이 저온과 고온의 차이는 온도에 따라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다.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92페이지 우리 1번, 2번, 3번 풀어보실게요. 92페이지 1, 2, 3. 일, 이, 삼, 일, 이. 1, 2, 3. 92페이지. 자, 경빈아 1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여기서 우리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했을 때 열과 관계된 거, 자, 온도와 관계된 거는 뭐였냐면 입자 운동이었어. 그치? 자, 우리가 밥 먹으면 이 먹은 밥을 갖다 어디다 쓰냐면 대부분 에너지 중에 체온 조절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상처 치료하는 재생, 그리고 키 크고 뭐 이런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가 주기가 있거든. 만들어지고 얘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세포들도 이렇게 죽어나가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쓰는 데는 그런 거지만 얘 물질의 경우는 이 열을 오로지 입자 운동이 활발한지 둔한지 여기에 쓴대요. 그래서 자, 열을 가했을 때 운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졌다면 열을 받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2번 승현이 나가다. 나가다. 그치? 이거 그림상의 알갱이는 다 똑같은데 6개로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물결 무늬? 이 무늬가 다르죠? 무늬는 운동 속도를 말하는데 가장 많이 매달린 게 다죠. 그래서 다가 아니 나죠. 그래서 나가 가장 활발한 거예요. 자, 예린이 3번에 1번 5, 2번은 X, 3번은 5. 자, 다시 본문 90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차고 따뜻한 정도 온도로 표시하고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는 열이라는 건데 열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긴 하지만 열은 자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형태야. 자, 과학에서 에너지는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우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에너지 종류는 우리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배우게 돼요. 위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뭐 알파벳 뺄게요. 운동 에너지. 자, 다시 배우겠지만,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기만 하세요. 물체가 이동했어. 시간당 이동거리가 있다라는 건 속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속력, 빠르기를 갖고 있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높이를 갖고 있는, 높이? 갖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구하냐면 자, 층이 있어. 건물의 층이 1층, 2층, 3층. 1층에 있는 사람이 1층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없지? 여기가 가장 낮은 기준면이라고 했을 때 1층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곳이 없거든? 1층에서 1층 기준면 떨어진다라고 표현 안 하죠? 말이 좀 모순인데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거든? 근데 2층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떨어져. 그러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질 때 다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유리컵이라고 생각해봐. 유리컵을 2층에서 1층으로 떨어뜨리면 깨질 거 아니야? 이때 깨지는 파괴력, 사람이 딱 떨어져 다칠 수 있는 이 위험한 정도가 에너지의 크기거든?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요게 더 에너지가 큰 거야. 자, 위치 에너지는요. 떨어질 때 얘가 비로소 기준면에 대해서 떨어질 때 갖게 되는 표현되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떨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돼서 얼만큼 타격이 크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이가 얼마인지 중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거까지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짝건 자, 열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에너지는 입자가 얼마나 활발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열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를 줄 읽을 때는 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고체, 액체, 기체 이 에너지 크기를 보면요 자 배우셨죠? 고체, 액체, 기체 입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거리가 매우 가깝고 가장 둔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 이거 고체고요. 얘보다 좀 더 활발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흐르는 성질까지 있는 운동성이 좀 더 활발한 거 액체고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입자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기체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얘네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같은
온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때 열 에너지는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얘가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잖아.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다.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온도가 같다라면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열 에너지가 크고요. 같은 고체라고 하면 고온의 고체가 좀 더 물질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 운동 에너지, 아니 열 에너지가 좀 더 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기 요거 음료수? 안에 얼음을 넣었지? 왜 얼음을 넣었을까? 시원해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 안 시원해지지?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 저 음료수를 갖고 표현을 할게. 저거 종류가 무슨 음료수니?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일단 뭐 수박을 갈건 여기다 시럽을 넣건 뭐 물 같은 거 액체를 집어넣겠지. 그러면 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왔어? 뭐 정수기에 나왔어? 그러면 정수기에도 여러 가지 온도 설정이 있잖아. 상온의 온도라고 하면 한 20도씨의 물이 여기 안에 들어갔을 거야. 시작은 20도씨일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잖아. 얼음을 넣을 거야. 그러면 이 얼음의 온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얘가 녹겠지? 자, 그래서 이 얼음이 다 녹았어. 그래서 여기에 다 섞였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막 흘렀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박 주스 요거 전체적인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20도씨로 맞춰지게 돼. 자, 얼음이 녹아서 찬물이 됐어. 뭐 0도씨에서 시작했다 치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물, 주스 만드는 시럽들, 얘 20도씨에서 시작했어. 얘네 두 개가 만나잖아? 얘는 고온이고요. 아니야. 얘는 온도가 낮은 저온입니다. 자, 근데 얘가 얼음이었으니까 물은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얘는 찬물이었어. 0도씨였어. 얘 때문에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겠지. 평균이 맞춰질 거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온도가 낮은 찬물. 찬물은 0도씨에서 시작해서 요거 시간이고요. 여기 시작점 0도씨, 요게 온도예요.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돼. 그리고 요 따뜻한 물도 온도가 올라가서, 아니, 내려가서 점점점 이렇게 되거든. 해서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타나.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열이 서로 균형을 이뤘다 해서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저온의 물은요, 여기 고온의 물부터 열 에너지를 받고요. 그리고 고온의 물은 저온으로 열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유지돼서 그래도 차가운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상온보다는 얘가 올라갔으니까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하나의 온도로 맞춰주잖아. 하나의 온도로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에 찬물이 되었다. 그러면 또 맞춰줘. 누구하고 맞춰지냐면 상온하고 맞춰져. 그래서 결국에는 상온하고 같은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열평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쉬워요.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고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고 해서 얘네가 같아진다.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 거야. 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92페이지 4, 5, 6 풀어보세요. 92페이지 4, 5, 6
민재야,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 먹으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외국 애들은 그걸 이해를 하니? 몰라? 모르겠어? 다른 문화에 살아봐서 못하지 않을까? 이해를 못할까? 그런 표현이 따로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 그래? 저도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어? 왜 따뜻한 거 먹으면 시원하고 안 돼? 저도 이해 못해요. 속이 뭔가 싹 달래지는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게 없나? 이제야 4번의 기억이 뭐야? 열이 이동하여 같아진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때 도달한 요 시간을 열 평형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건아 5번 D 구간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온도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은 열 에너지를 잃고 저온은 열 에너지를 얻고 또 내부의 입자 운동은 고온은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저온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도윤이. 몇 도? 30도. 시간은 10분. 이거 아까 내가 0도씨하고 20도씨 했더니 시우가 10도씨라는 중간 온도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평균 내는 거하고 얘네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 딱 떨어지지 않아. 일단 물의 양, 그리고 물질의 상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는 그 온도 변화를 계산하는 것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물질이 온도 변화를 물질마다 갖고 있는 정도가 달라. 열을 받았을 때 1도 올라가는 애가 쉽게 올라가는 애가 있고 조금 올라가는 애도 있거든. 이거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 그리고 주변의 온도 뭐 이런 거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을 나중에 계산하는 것까지 배우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중간 온도 범위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자, 어디를 보냐면 90페이지 열 평형과 우리 생활. 우리 이런 열 평형을 이용한 것이 저 음료수인 거야. 얼음을 넣는 이유는 얼음의 온도가 물의 온도를 낮춰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얼음을 넣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어디다 쓰게 되냐면 체온계, 온도 측정할 때 요즘은 병원 가면 접촉